미국이 준 밀가루 한 줌으로 버티던 나라. 농업은 불가능하다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기적을 수확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2035년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의 규모가 617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의 한가운데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한국 땅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CNN, 이 한국의 농업을 주목한 겁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닌 농업을요. 그런데 불과 60년 전 이 나라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바닥을 기었고 농촌에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일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기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농업 선진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이 국토의 70%인 나라가 무슨 농업을 하겠는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경작지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 농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 나라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정한 겁니다. 삼성과 현대를 키워낸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농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는 인정하겠다. 자동차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농업이라고? 네덜란드가 50년에 걸쳐 쌓아올린 기술을 한국이 뭘 가지고 따라잡겠다는 건가? 하지만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세우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 농업의 교과서로 삼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연간 농산물 수출액 180조 원. 세계 2위의 농업 수출 대국입니다. 네덜란드의 비밀은 유리온실이었습니다. 50년에 걸쳐 완성한 첨단 유리온실 기술로 1년 내내 작물을 생산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환경제어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 에너지 순환 기술, 그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 스마트팜 기업 프리바는 핵심 알고리즘의 이전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장비를 수입해 쓰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의 벽은 더 높았습니다. 스마트팜 유리온실 1헥타르를 짓는 데 드는 비용 15억 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대한민국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은 네덜란드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영세농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15억 원이라는 숫자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장비를 들여놔도 농민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체 농업인의 69%가 스마트 기기를 조작하지 못한다고 답한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센서가 창고에 먼지만 쌓이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청년 교육생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농업이 무슨 미래 산업이냐? 는 냉소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밸리의 첨단 온실 안에서 기기 오작동이 반복됐고 재배 데이터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전북 김제 혁신밸리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겨울에 온실 난방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토마토 수천 그루가 얼어 죽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세계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품목 편중이라는 구조적 함정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의 81%가 딸기, 토마토 등 단 4개 품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폭락했고 스마트팜을 지었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기술 격차, 자금의 벽, 인력의 부족, 삼중고가 한국 스마트 농업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 이름부터 길고 무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3개의 부처가 한꺼번에 뭉쳤습니다. 투입 예산 3,867억 원. 작은 나라의 농업연구에 쏟을 돈이 아닙니다. 웬만한 중소국가의 국방비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돈이 7년에 걸쳐 쏟아졌습니다. 네덜란드가 돈을 주고도 안 판다고 했던 그 기술. 그렇다면 직접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전국 4개 혁신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매년 200명의 청년들이 20개월짜리 지옥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작물 재배, 센서 제어, 데이터 분석, 경영 관리까지 전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네덜란드를 그대로 베끼려 했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ICT 인프라를 농업에 들이부은 겁니다. 삼성과 SK가 만든 반도체 강국의 DNA를 밭과 온실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의 연평균 성장률 15.5%,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10%입니다. 한국이 세계 평균의 1.5배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의 생산량이 평균 8%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21.4%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은 오히려 26% 가줄었습니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거두고 훨씬 더 많이 버는 농업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전북 완주의 한 토마토 농가 이야기입니다. AI가 온실의 온도와 습도, 일사량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저값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량이 13.7% 폭등했습니다. 매출은 1000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1000제곱미터면 테니스 코트 4개 정도 넓이입니다. 그 정도 공간에서 연간 1,500만 원이 더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한여름 기온이 50도를 넘기는 지옥의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심이 이끄는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 안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시범 온실을 착공한 겁니다. 이 온실 안에서는 쓴맛을 싫어하는 중동인의 입맛에 맞춘 프릴드 아이스와 케일이 자라고 당도 높은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열립니다. 단순히 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 유통 공룡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마존, 까르푸, 중동 최대 유통체인 루루 하이퍼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이 거대한 유통망들이 한국산 사막 채소를 팔겠다고 줄을 선 겁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지난 2년간 K스마트팜 해외 수주액의 60%를 차지하는 전략 시장입니다. 60%입니다. 한국 스마트팜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막만이 아닙니다.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형 온실이 가동 중입니다. 혹한에서 얼어 터지지 않는 특수 단열 기술을 실증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50도 사막에서도 영하 30도 빙하에서도 작동하는 스마트팜. 이런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에그테크 내비게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만든 그 방식 그대로 한국이 이번에는 농업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농업이 될 것인가? 세계가 한국의 농업을 반도체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BB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환기 터널 안에 만들어진 스마트팜을 취재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의 농장,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아래에서 버섯과 채소가 자라는 광경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경탄했습니다. CNN은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폐고속도로 터널을 수직농장으로 바꾼 넥스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지하에 있는 것인가? 600m 길이의 버려진 터널에서 딸기와 샐러드가 자라는 장면을 본 세계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베트남에서 터졌습니다. 한국 AI 스마트팜 기업 워벨브가 열대기후의 베트남에서 한국산 딸기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베트남 현지 딸기는 당도가 들쭉날쭉하고 금방 무릅니다. 하지만 워벨브의 AI가 키운 딸기는 365일, 당도 10브릭스 이상을 유지합니다. 연중 4회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 2020년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2025년 전망치 4억 9천만 달러, 약 7,100억 원. 5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가 50년에 걸쳐 쌓은 것을 한국은 10년 만에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치고 올라오자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 농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식량 안보를 걸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위지였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의 강자 덴소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업 세트론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한국처럼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유럽의 기술을 돈으로 사버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미 시장은 이미 철옹성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점유율 41.3%. 대규모 기업형 농업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입니다. 유럽이 21.5%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개의 거인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 2월 네덜란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스마트팜 센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핵심 기술을 돈을 주고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한국의 AI 기반 스마트팜 플랫폼 기술을 보겠다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네덜란드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리온실 하드웨어의 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AI 강국의 DNA로 소프트웨어를 무장했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자율순환 시스템. 네덜란드가 갖지 못한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센터는 이 방문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까지 과거에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기술을 들고 그들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교육입니다. 세계는 한국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에그테크 내비게이터는 한국을 경제 기적의 다음 주인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버티컬팜 데일리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와 베트남에서 동시에 수주 계약을 따낸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을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플레이어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00억 원이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 규모를 2026년 1,500억 원으로 50% 확대했습니다. 금리는 고작 1.0%입니다. 청년 농부가 빚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농장을 빌려주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더 늘렸습니다. 전국 96개소의 실증교육장에서 농민들이 스마트 기기를 직접 만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노지 시범단지는 경북 안동의 사과, 충북 괴산의 콩, 의성의 마늘, 태백의 고랭지 배추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전체 경제의 96%를 차지하는 농과 밭, 과수원까지 스마트화하겠다는 집념입니다. 정부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이것입니다. K-팜 실크로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확장합니다. 단순히 온실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운영 기술, 인력 교육, 농산물 유통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패키지를 수출합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를 석권한 것처럼 한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전 세계의 식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1960년대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로 하루를 버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산이 국토의 70%를 덮고 경작지는 14%밖에 안 되는 나라. 세계 누구도 이 나라의 농업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나라가 50도짜리 사막 한복판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하 30도 호칸에서 온실을 돌리고 있습니다. 열대기후 베트남에서 AI가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아래에서 버섯이 자라고 패터널에서 샐러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35년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 그 시장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부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견뎌낸 당신의 부모님 세대가 일군 저력이고 혁신밸리에서 밤을 새우는 청년 농부들의 투지이며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유산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식량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50년 걸린 것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그들이 오지 못한 사막과 빙하 위에까지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막 위에서 익어가는 저 빨간 토마토. 그것은 이 나라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가 놀란 또 하나의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